자, 거기 350페이지 이제 한번 봅시다. 제2장 보니까 뭐예요? 등기소와 설비라고 나와 있네요. 자, 등기소와 관련돼서 우리 이미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부동산 등기란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이게 등기소죠. 등기소. 그 다음에 누가 해요? 등기관이죠. 그 다음에 어디에요? 등기부부. 뭐 하는 것? 기록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러면 등기소에 대해서는 거진 나와야 안 나와요? 거진 출제가 안 돼요. 등기관에 대해서도 거진 출제가 안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등기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줘야죠. 이미 배웠으니까. 등기는 뭐예요? 기록. 기록 그러면 요거는 무슨 등기부예요? 전산등기소가 되죠. 전산등기부가 되죠. 그러면 등기소에 대해서 이제 몇 개 점검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그게 한번 봐봐요. 자, 등기소와 관련돼서 가로 1번 의 및 관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관할 등기소의 지정. 관할 등기소의 지정. 그게 종종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등기소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등기소 옆에다가 요 앞에다 한번 써봐요. 등기소는 논점이 몇 개가 있느냐. 자, 첫 번째, 관할의 문제가 생겨요. 관할의 문제. 자, 관할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관할의 문제가 첫 번째 논점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관할의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관할의 변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두 번째는 관할의 주체권자라는 게 포인트가 돼요. 주체권자. 앞으로 이제 등기소와 관련돼서 그러면 관할의 문제, 관할의 변경, 세 번째 이제 주체권자, 요렇게 이제 주체권자. 그러면 관할의 문제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8회 때 출제된 거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요렇게 구로구가 있어요. 구로구. 여기가 안양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A가 구로구에다 집을 줬어요. 어디에다 등기해야죠? 구로 등기소. B가 뭐예요? 안양시에다 등기하면 집을 줬으면 안양 등기소. 세상에 이런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필 구로구와 안양시 적경지역에다 집을 줬을 때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럼 봐봐요. 원칙은 이제 부동산 소재지에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요거는 봐봐요. 여기에 지금 구로 등기소, 구로구하고 안양시 적경지역을 줬을 때 무슨 등기가 될 가능성이 커요? 중복 등기가 될 가능성이 크죠.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죠.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 구로 등기소 어디 소속일까요? 이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이야. 안양시는 지방법원이죠. 그러면 어디가 높아요? 서울이 높죠. 그러면 얘가 관할을 지정하게 된다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얘하고 관할을 지정하면 랭킹이 얘가 높죠. 그럼 얘가 높으면 귀찮으면 뭐예요? 얘한테 떠맡길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유리하면 자기 등기소에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비교를 해서 얘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이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탄력적으로 놀아야지.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은 누가 될까요? 서울고등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한다고. 그러면 사항에 따라서 대처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일률적으로 대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로 2번을 가봐요. 관할 등기소의 지정. 요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개의 부동산이 수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대법원장의 상급법원장 거기에다 밑줄을 딱 끊으라고.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방법원 소속이고 여기는 서울이죠. 그럼 얘보다 랭킹이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서울고등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하게 돼. 만약에 얘를 이렇게 두는 봐봐요. 이쪽에 만약에 고등법원 소속이고 얘가 지방법원 소속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디가 높죠? 고등법원. 얘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은 대법원. 이때는 대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하게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어. 그럼 누가 관할을 지정한다? 상급법원장.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고요. 자, 3번과 관련돼서 관할의 임이 나오죠. 관할의 임권자는 그러면 그 밑에 대법원장 줄 쳐놓으세요. 관할의 임권자는 대법원장이 관할을 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관할의 변경이라는 게 나와. 자, 관할의 변경은 뭔지 한번 봅시다. 자, 봐봐요. A가 구로구에다 집을 줬어요. 그러면 어디에다 등기하죠?
그러고 요거 안양시에다 집어넣었어요. 안양시.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필 가나리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요거는 안양시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그러고 이걸 뭐라 그래? 읽어봐요. 가나의 변경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가나의 변경이란 구가날 등기소에서 신가날 등기소에 이송하는 것.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구에서 신으로 변경하는 걸 이걸 뭐라 그래? 가나의 변경이라고 그러는 거. 자, 그러면 가로 5번에 가볼까요? 등기사무의 정지 나와요. 그러면 등기사무 정지권자는 누구냐? 바로 대법원장이 돼요. 대법원장 줄잖아요. 가로 5번에. 자, 그러면 이제 논점은 다 잡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가나의 문제, 원칙은 어디예요? 부동산 소재지. A 조건으로 가나의 지정은 누가 합니까? 상급 법원장. 가나의 변경은 구가날 등기소에서 어디로? 신가날 등기소로. 가나의 이인권자는 누가 된다? 대법원장. 등기사무 정지권자도 대법원장이 된다라는 거. 이번 달은 그 정도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등기소에 관해서 공부를 하실 때 등기소 몇 자예요? 세 자. 그래서 논점도 몇 개? 세 개. 그래서 읽어봐요. 가나의 문제, 가나의 변경, 주체권자. 이게 논점이 된다라는 거. 더 이상은 출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한번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놨죠? 등기간. 그러면 등기간 2번 옆에다가 요 옆에다가 3개를 딱 써놔요. 등기간도 논점이 3개예요. 첫 번째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정권자. 자, 두 번째는 자, 가나의 전속이라는 거. 가나의 전속 문제가 생겨요. 전속 문제. 자, 가나의 전속.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가나의 전속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제척사유. 제척사유라는 것은 요거는 뭐예요? 자, 제한사유. 그래서 이 가나의 전속 문제와 가나의 전속, 그래서 제척사유, 요거는 의미상으로 같이 가면 되고요. 자, 네 번째는 그러면 뭘로 우리가 봐야 돼? 등기관은 뭐예요? 공무원이죠. 공무원입니다. 자, 공무원과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공무원과 관련돼서는 뭘로 합산되느냐? 국가 배상 책임으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국가 배상 책임. 이렇게 이제 빠져요. 자, 그러면 가나의 지정권자는 뭐냐? 누가 지정을 하느냐?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지방법원장. 자,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돼. 그러면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대법원장이다. 어때요? X. 그러면 등기관은 지정하죠.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합니다. 자, 제척사유라는 것은 빠져라. 제한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써놔요. 바로 사천이라고 써놔요. 사천이는 빠지라는 거야. 사천. 자, 천수와 관련돼서는 사천이에요. 사천. 근데 천수 문제는 우리가 요거는 나중에 요거는 어디에 나오느냐? 어디에서 나올까요? 요거는 주임법에서 나와. 주임법에서. 천수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천수 몇 천? 2천.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선고하는 것은 어디까지 선고하느냐? 몇 천? 2천까지. 그런데 나머지는 통상 몇 천이다? 4천이 돼. 4천.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 봐봐요. 자, 등기관으로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서 아버지가 등기하러 왔어요. 아버지 등기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죠. 그러면 아버지가 등기하면 잠시 빠져 있으라는 거야. 뭐예요? 그게 무슨 사유예요? 제척. 그래서 제한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굳이 제가 이제 등기관으로 발령되니까 아버지를 등기하고 싶어. 등기해주면 정인 두 사람을 내세우라는 거야.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될 거고. 자, 또 하나는 여기 봐봐요. 자, 배우자가 옵니다. 제가 배우자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전처가 되죠. 전처. 그죠? 전처가 저기 제가 등기 안으로 앉아 있는데 전처가 등기하러 왔어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아, 반갑죠. 그래도 아무리 함께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 뭐예요? 그러면 님하고 뭐예요? 도로남의 관계는 뭐예요? 님만에다 바람 찍으면 하나 받치만은 지금은 남이 되죠. 그러니까 부인하고 저는 뭐예요? 가깝고도 먼 당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하고 저는 뭐예요? 무촌이 되는 거야. 무촌이 돼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배우자가 왔다. 그러면 전처가 왔다. 그럼 잠시 빠져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유가 되죠? 재척 사유가 돼. 그러면 전처는 뭐예요? 과거에 뭐예요? 부인이었던 자죠. 그러면 재척 사유는 현재도 포함되고 뭐도 포함돼. 과거도 포함된다라는 거야.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재척 사유는 총수는 몇 천? 4천.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당속은 몇 천이에요? 5천이죠. 5천. 그러면 당속은 재척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나중에 뭐 천수는 나올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옛날에 제가 모의고사 당숙 한 번 냈다가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야, 천수도 알아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천수 안 내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봐봐요. 이제 등기하는 공무원이죠. 그런데 등기법에는 배상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읽어봐요. 국가 배상 책임으로 간다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뭘까요? 요거예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등기관은 그 정도 우리가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누가 있느냐 하면 오른쪽 봐봐요. 의 부분에 가봐야 되겠네. N쪽. 그래서 의 부분에 등기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장으로서 거기에다 줄 서놔봐요. 뭐가 보이죠?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대법원장이 아니라는 거.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기본서에 가서 배우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서, 자, 1번을 봐봐요. 오른쪽 방주 1번 한번 찾아봐요. 찾았어요? 예, 그 위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세 개를 한번 써봐요. 자, 이미 한번 배웠습니다. 자, 세 개. 요걸 이제 우리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접수식이 이미 배웠죠. 뭐 될 때? 저장된 때. 그죠? 저장된 때. 자, 그러면 효력 발생 시가 뭐 할 때? 접수한 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접수한 때. 이게 중요합니다. 완료 시기는 뭐 할 때죠? 교합한 때. 교합한 때. 교합한 때. 자, 요 교합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와요. 교합이란 뭐예요?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다는 식별 번호를 부여되는 것. 이걸 뭐라 그래? 교합이라고 하는 거야. 교합. 그래서 그러면 요 1번이 지금 방주에 나와 있다고. 그래서 교합.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란 부여받은 식별 번호를 기록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 교합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 교합. 그래서 이게 교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접수식이 뭐 될 때?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교합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해 달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접수 시기 그러면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뭐한 때, 교합한 때. 그러면 요거 빨리 해올수록 좋죠. 완료 시기, 교합한 때, 접수 시기.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는 언제 완료되느냐? 교합한 때. 교합이란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다는 식별 번호가 부여되는 것. 이걸 뭐라 그래? 교합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계해서 다시 한번 외워보자고. 접수 시기, 저장된 때, 효력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뭐가 나오죠? 등기부 나오죠. 등기부. 자, 등기부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우리 요거는 앞에 써놨으니까 쓸 필요 없이. 자, 우리 암기됐는지 또 한번 보자고요. 여기 뭐예요? 표제부. 요거는 갖고, 요거는 뭐예요? 얼구죠. 자, 그러면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갖고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이거는 다 써놨으니까 우리 한번 앞에다가 이걸 각각을 뭐라 그래?
좋아요. 등기 기록. 자, 등기 기록이란 뭐라고 그랬죠? 등기 정보 자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등기 기록이죠. 각각의 정보 자료를. 자, 그러면 이걸 전체를 뭐라고 그래요? 이걸 등기부. 등기부. 등기부란 표제부, 갖고, 얼고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집합 건물은 몇 부분으로? 네 부분으로.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정보 자료와 관련돼서는 1부동산 몇 등기? 1등기 기록주의죠. 그럼 이 부동산과 편성이 만났다. 이걸 뭐라 그래? 물적 편성주의다 라는 말을 우리가 했죠. 그럼 물적 편성주의란 1부동산 몇 등기 기록? 1등기 기록주의. 영어는 몇 개월? 1개월. 아주 잘 외우고 있어요. 영어는 며칠? 60일. 이렇게 해서 요 등기부는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이름이 등기부 부본 자료. 부본 자료. 이제 배운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등기부 부본 자료란 무슨 장치를 말한다? 보조 기억 장치. 여기에 대한 증명서가 무슨 장? 권리정. 그렇죠. 권리정. 권리정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등기필 정보죠. 등기필 정보가 별표 3개짜리죠. 등기필 정보란 그러면 뭐야?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확인하는 정보 아니면 작성하는 정보.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필 정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각걸 등기 기록, 등기 정보 자료, 그건 등기필 정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등기부 그러면 요거 뭐예요? 바이러스 등기부 부본 자료. 뭐라고 그래요? 보조 기억 장치. 그럼 물적 편성주의란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그럼 그 밑에 가봐요. 자, 물적 편성주의.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 등기부를 편성할 때 한 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특히 요 2번이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동그라미 2번에.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예외. A지만 실질적으로는 A는 아니에요. 그럼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 거기에다 행간평가를 하나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그러면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에요? 네 부분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한 동 전체 표제부와 합쳐서 그럼 봐봐요. 그러면 집합 건물은 네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숙지가 돼야 되겠죠. 한 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얼고. 그러니까 요 한 동 전체 표제부를 합쳐서 요 네 부분을 한 몸으로 본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전부에 대해서는 몇 부분? 네 부분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한 동 전체 표제부에 기록되면 여기는 따로 기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나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우리 과거에 최근 문제 봐봐요. 집합 건물은 한 동 전체 표제부와 갖고 얼굴을 둔다. 어때? X. 뭐까지? 전유 부분의 표제부. 몇 부분? 네 부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반 등기부는 세 부분이고 집합 건물은 뭐야? 네 부분. 그걸 한번 확인해 달라는 게 바로 요 문제고요. 그러면 이걸 다시 이제 개념을 잡으면 이미 잡았으니까 등기 기록이란 등기 정보 자료. 등기부 부본 자료란 보조 기억 장치. 그러면 등기부란 표제부 갖고 얼고 편성. 그러면 부동산하고 편성이 만났다. 무슨 편성? 물적 편성. 그럼 일반 등기부는 세 부분, 집합 건물은 네 부분이 돼.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이걸 뭐라 그래? 등기필 정보. 영어는 몇 개월? 1개월. 영어는 60일. 벌써 요게 몇 번째 하는 거냐? 이달 들어서 6번째 하는 겁니다. 6번째. 그래서 숙지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가로 2번 폐쇄 등기부 신탁건부 도면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 찾았어요? 그러면 공통점은 그 옆에 방주에다가 딱 써놔요. 요거는 넓게 잡아서 뭐라고 써놨죠? 강의 등기부라고 딱 써놔요. 강의 등기부. 자, 강의 등기부로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연구 보존 정보야. 자, 연구 보존 정보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6개 정도는 외워둬야 돼. 그래서 폐쇄 등기부, 그 다음에 뭐예요? 신탁건부, 도면, 공동 담보 목록. 무슨 목록?
매매 목록 하나 더 적어놔요. 등기부 적어놔요. 등기부. 그러면 연구 보존 장부는 몇 종류다? 6개라고 외워둬야 돼요. 자, 추출제대. 폐쇄 등기부 그러면 10년 보존 장부로 한다. 어때? X. 무슨 버전? 연구 버전이야. 자, 그러면 폐쇄 등기부 신탁건보 도면 공동담보 목록 찾았어요? 예, 공동담보 목록은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5개 이상이라고 써요.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작성해줘. 5개 이상. 그러면 이제 올해가 아니라 작년 28회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공동담보 목록은 부동산이 3개 이상일 때 첨부한다. 어때? X 몇 개 이상? 5개 이상. 그래서 자, 매매 목록은 그 밑에다가 2개 이상이라고 써요. 2개 이상.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작성해줘. 2개 이상일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공동담보 목록은 몇 개 이상? 5개 이상. 매매 목록은 2개 이상 원칙입니다. 그 정도는 또 이번 달 숙제해 놔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폐쇄 등기부, 그 다음에 신탁건부, 도면,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 공통점은 읽어봐요. 강의 등기부고 무슨 버전? 연구 버전이야. 그러면 등기부까지 합쳐서 연구 버전 장부는 몇 개? 6개.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10년 보존 장부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 보존 장부는 한번 빨리 올수록 좋아요. 그러면 공동담보 목록은 몇 개 이상이죠? 5개 이상. 매매 목록은 2개 이상. 이 정도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서 가서 아주 자세히 또 배워요. 그래서 이 정도. 공동 목록 몇 개? 5개. 자, 매매 목록은 몇 개? 2개 이상. 오케이. 자, 4번으로 가서 등기사항 열람과 증명 찾았어요.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 요 2번을 가봅시다. 뭐 작년에 8월달 올해죠. 올해 8월달 모의고사 또 요 문제네요.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는 뭐가 있는지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기업과 니은을 묶어봐요. 자, 기업과 니은 묶어서 전부 증명서 2종류가 있어요. 말소사항 포함.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로 안에 현재 이효사항. 자, 만약에 저희가 봐봐요. 자, 이거 이제 만약에 중개업자로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객이 와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여줘야 되거든. 그러면 말소사항 포함을 좀 보여주는 게 나아요? 현재 유효사항을 보여주는 게 나아요? 현재 유효사항. 말소사항까지 포함되면 뭐예요? 고객이 와서 놀랄 거야. 거기에 가압류돼 있고, 가압류가 말소돼 있고, 그러면 본인은 뭘 봐요? 말소사항 포함을 보고, 고객한테는 현재 유효사항. 그러니까 그러면 정부 증명서는 몇 개예요? 2개. 말소사항 포함 아니면 현재 유효사항. 일부 증명서는 몇 개? 3개. 가로 안에 읽어봐요.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하나, 지분, 취득, 이력. 그래서 일부 증명서는 몇 개? 3개.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서, 전부 증명서와 일부 증명서.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요 정도는 알아줘야 돼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상식이야, 상식. 그러니까 저희가 등기사항 증명서가 몇 종류가 있는지, 이거는 시험관도 연관이 있지만 그래도 등기법을 배웠으면 등기사항 증명서는 몇 종류가 있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죠. 이걸 모르면 제 망신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부 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아니면 말소사항, 일부 증명서는 특정인 지분, 그 다음에 현재 소유하나, 지분, 취득, 이력. 그래서 3종류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잡아두시면 돼요. 어차피 뭐 우리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이제 봐봐요. 부동산 등기란. 자, 부동산 등기란 뭐라고 해요? 등기소에서 어디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많은 것 기록. 여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죠.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교합은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다는 식별 번호. 이게 바로 뭐예요? 합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 그래서 이제 등기소와 관련돼서, 등기관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이번 달 고사는 그 정도. 요거는 어차피 외워야 될 겁니다.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잡아두면 되고요. 자,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제3장 등기 절차 총론. 이걸 사람들이 요 등기 절차 총론 부분이 또 무진장 어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5세트가 구비되어야 돼요. 요 구비가 안 되면 되게 복잡해요. 자, 봐봐요. 우리가 이제, 자, 롯데리아 갔어요. 롯데리아 주문을 시킵니다. 아, 햄버거 하나 주세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뭐라 그래요? 주인. 음료수는 뭘로 할까? 그랬더니 막걸리. 이러면 맞아 죽어요. 자, 그러면 세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햄버거하고 세트는 음료수겠죠. 그건 뭐 커피라든지 뭐예요? 커피라든지 뭐예요? 음료수가 되겠죠. 갑자기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하나 주세요. 그러고 음료수는 막걸리 한 병 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세트가 구비돼야 돼. 그래서 등기 절차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세트. 그러면 거기 352페이지 좌측에 5개를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트를 한번 딱 구비해 봅시다. 이미 배운 걸 활용해 먹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써봐요. 첫 번째. 게시라는 게 한 세트가 있어. 게시라는 게 한 세트가 있어요. 자, 게시라는 것은 이미 다 외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당사자, 또 다 까먹었다. 당사자, 신청. 당사자가 게시하면 신청이야. 자, 관공서가 게시해주면 뭐예요? 촉탁. 그래서 촉탁. 자, 등기관이 게시해주면 직권. 그래서 직권. 직권 등기가 되고요. 자, 법원이 게시하면 뭐예요? 명령. 명령 등기가 돼. 이때는 무슨 신청으로? 이 신청으로. 일단 이렇게 세트가 하나 구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이미 우리가 배운 거,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한번,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묶어보자. 요 두 개를 뭐예요? 원칙. 요 두 개가 뭐예요? 애외가 돼. 애외. 자, 그러면 요 애라는 것은 항상 무슨 규정이죠? 법률 규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법률 규정.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 세트가 딱 구비가 돼야 돼. 자, 요렇게 게시. 요렇게 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한 거 뭐라고 그랬어요? 또 다 까먹었네. 직관등기, 그죠? 기관등기. 그럼 요 한 세트가 빨리 구비돼야 돼요. 게시에 따라 물리로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에 뭐요? 명령. 명령은 뭘로? 이 신청으로. 원칙 예외.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세트가 하나 구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세트가 구비될 거. 거기에다 5세트를 우리가 잡아보자고요. 이렇게. 자, 첫 번째 이제 게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세트는 이렇게 해서 나와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 강제. 이게 한 세트가 구비돼야 돼. 자, 등기 강제라는 것은 뭐예요? 원칙. 원칙은 이미 신청이 원칙이야. A는 등기 강제가 있어요. 등기 강제. 자,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우리 배웠어요. 자, 부동산 등기법 몇 개월에 강제하죠? 1개월. 1개월에서 오는 표제부죠. 표제부. 표제부는 1개월의 등기를 강제. 두 번째입니다.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몇 개월에 강제를 해요? 60일. 요거는 각구를 강제합니다. 자, 명의신탁에서 등기를 강제하는 게 있어. 여기 3년이에요. 3년. 이거는 각구 얼굴을 강제해요. 각구하고 얼굴을 강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등기 강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빨리 숙제하라고. 여기 이제 한 세트야. 요 세트 구비가 안 되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원칙은 임의신청. 자, 예적으로 등기 강제. 부동산 등기법 몇 개월? 1개월. 특별조치법 며칠? 60일. 명의신탁 몇 년? 3년. 어디? 각과하고 얼구. 자, 시험은 그러면 원칙에서 나와요? 해에서 나와요?
왜?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작년에 29회에 등기법하고 특별조치법 등기 강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출제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역시 출제가 됐고 올해는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또 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등기 강제 여기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세트가 구비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자, 또 하나는 뭐냐? 당사자 신청 이렇게 써놔요. 자, 당사자 신청이 또 한 세트야.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해요. 원칙은 뭐라고 써놨죠? 공동 신청. A는 뭐예요? 단독 신청이 되네.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A에서 나와요? 왜?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세트가 나왔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제3자와 관련돼서 또 한 세트가 있어요. 5세트가 있거든. 원칙은 자, 제3자의 신청이 있어요. 제3자의 신청은 뭐가 있느냐? 바로 대리인 신청. 이게 또 한 세트예요. 자, 마지막이네요. 자, 대위 신청, 포괄승계인 신청, 그 다음에 대리인 신청.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A에서 나와요? 왜? 그래서 제3자의 완신청. 자, 등기 신청 방법이 있어요. 자,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럼 무슨 신청을 할까요? 등기소에 직접 무슨 신청? 방문 신청. 제가 인터넷을 잘해요. 그럼 무슨 신청이죠? 전자 신청이에요. 근데 요거는 방문 신청이 원칙이고 A가 전자 신청 아니에요. 요거는 나란히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 이원화, 병렬화되어 있다라는 거. 그럼 저희가 등기 신청 방법에는 직접 방문하든지 방문 신청이든지 직접 전자 신청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등기 신청 방법은 원칙 방문 신청 A가 전자 신청이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안 잡혀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기 이제 3장은 대혼란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세트 이렇게 구비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자, 시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방문 신청이 나올까요? 전자 신청이 나올까요? 전자 신청. 요거는 무조건 별표가 5개. 일단 나온다는 전제 요건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자, 3장과 관련돼서 등기 절차 총론. 요렇게 이제 세트가 구비돼야 돼.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롯데리아 가서 뭐 햄버거 주세요 그러더니 막걸리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요걸 모르면 봐봐요. 전부 뭐밖에 안 들려요. 봐봐요. 등기 신청 방법은 읽어봐요.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제3자의 회원 신청은 원칙 당사자 신청 A가 제3자의 회원 신청. 뭐가 있어요? 대리 신청, 포괄 승계인 신청, 대리인 신청. 자, 당사자 신청은 원칙은 둘이 가는 거 공동. A가 뭐예요? 단독. 그렇죠. 등기 강제는 임의 신청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등기법 몇 개월? 1개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며칠? 60일. 명의신탁은 3년. 당사자 신청, 관공서, 족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무슨 신청을?
예의신청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구비가 안 되면 꼭 들리는 게 이것밖에 안 들려요. 신청, 신청, 신청 이것밖에 안 들려요. 우리 공법의 첫 시간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이것밖에 안 들리듯이 제3장 수업 나갈 때도 신청밖에 안 들려. 그러니까 그럴 바에 이렇게 어차피 요 5개를 머릿속에 딱 구조를 형성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도 요거만 해놓으면 그러면 3장은 뭐예요? 30%가 또 끝나. 30%가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가셔서 이렇게 자꾸 숙지를 해줘야 돼. 자, 봐봐요.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자, 등기 신청 방법 뭐가 있어요?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나란히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면 제3자와 관련돼서 원칙 뭐가 있죠? 제 당사자 신청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 그래서 제3자의 신청, 대위 신청, 포괄승계인 신청, 대리인 신청. 자, 당사자 신청의 정리는 원칙, 공동과의 단독 이렇게 해서 그러면 원칙은 임의 신청, 즉 사적 자체 원칙상 임의 신청의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 강제, 등기법 1개월 어디에서 표제북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어디 갖고 60일 그죠? 그러면 봐봐요. 가격 이제 써먹어야 돼.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며칠? 60일. 자, 명의신탁은 몇 년? 3년 등기를 강제해요.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법은 왜 강제를 할까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특별조치법과 명의신탁은 왜 등기를 강제할까요? 탈세와 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서에 그런 내용을 배우겠죠. 자, 그러면 원칙은 이제 이렇게 지웠어요. 이거는 수없이 했죠.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등기는 뭘로? 예의신청으로. 어차피 암기를 해야 돼, 요거는. 그러니까 요걸 숙지를 안 하니까 뭐예요? 제3장, 등기 절차 청년이 혼란스럽다라는 겁니다. 혼란스러워. 막 기본서가 중고난방으로 성립이 막 써놨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요거 게시 한 세트. 요거 뭐예요? 등기 강제 한 세트. 요거는 당사자 신청 한 세트. 그러면 제3자와 관련돼서 한 세트. 등기 신청 방법의 한 세트.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놓으라고. 그러면 크게 이제 한번 봅시다. 거기 가봐요. 제1절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개시. 그죠? 개시로서 1번 봐봐요. 크게 잡아요. 자, 신청주의 원칙 나와있죠? 원칙은 아까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그러면 2번으로 가봐요. 신청주의 예외.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오른쪽에 가니까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이제 크게 이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 신청. 지금은 없지만 가로 1번 무슨 신청이죠? 가로 1번에 가봐요. 352페이지. 당사자 신청. 찾았어요? 예. 그러면 당사자 신청 요 안에 들어가서 또 뭘 배우느냐? 읽어봐요. 요 안에 가서 읽어봐요.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배운다고. 그러면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죠. 예외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거 뭐가 있다? 또 까먹었다. 부동산 등기법 1개월, 특별조치법 60일, 명의신탁 3년. 3년을 등기하는 걸 뭐라 그래? 명의신탁, 장기 미등기자라고 그래. 장기 미등기자는 뭘로 처벌받는다? 명의신탁으로 나중에 처벌받는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요거만 나와 있지만 막 이제 중구난방으로 이제 설명이 돼 있다라는 거야. 이게 크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개시, 등기, 강제. 그러면 뭐예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이러면 안 되고요. 자, 뭐에 관련돼서 제3자와 관련돼서 제3자는 뭐예요? 원칙. 당사자 신청에는 제3자는 대위, 대포괄 승계인. 그 다음에 대리인 신청이야.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등기 신청 방법.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해를 해봐요. 이제 기초공사가 돼 있는지 봐봐요. 자, 자, 요 관계를 한번 따져봐요. 여기 이제 아버지예요. 요게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무슨 등기하죠? 이게 상속 등기잖아. 이게 상속 등기. 무슨 등기?
상속 등기가 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들은 당연히 무슨 등기? 상속 등기죠. 자, 이번에는 요 관계를 한번 따져볼까요? A가 B한테 집을 팔아서 요 사람은 매도인, 요 사람은 매수인이죠. 매매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 A가 B한테 이전 등기를 못 해줬어요. B는 잔금을 못 치러줬어요. 근데 A가 돌아가셨어. 누가 돌아가셨어요? 매도인. 그러면 매도인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러지 말고요. 그러면 A-가 뭐예요? A-가 이거는 뭐라고 써놨어요? 상속인 등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읽어볼래? 상속 등기 읽어봐요. 상속인 등기 같아요, 달라요? 다른 내용이야. 다른 내용이야. 자, 상속인 등기는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당사자는 누구예요? 읽어봐요. 매도인과 매수인이죠. 근데 요 상속인은 뭐가 되죠? 제3자거든. 그러면 제3자의 현 신청이 탄생하게 되네. 그럼 이때 상속인은 뭐가 될까요? 포괄승계인. 그래서 우리 MB가 뭐예요? 헷갈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이제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봤더니 유죄인지 무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유죄인 것 같기도 하고 무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헌법에서 그러면 국회에 가서 법을 제정할 때 뭐라는 거예요? 국문학자를 대동하라는 거야. 자, 좀 법을 좀 쉽게 풀어헤쳐라. 그래서 너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 등기 무슨 말인지 아냐? 너 똑같은 말로 알지. 그래서 요 상속인 등기를 뭐로 고쳤어요? 포괄승계인 등기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상속 등기는 그러면 단독이 공동이에요? 단독이죠.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단독 신청해야 한다. 어때? X죠. 얘하고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고.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단독 신청해야 한다. 어때? X죠.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제3자와 관련돼서 봐봐요.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나 A적으로 제3자에 의한 신청 3개가 있었죠. 대위 신청, 포괄승계인 등 신청, 대리인 신청. 그럼 결론적으로 상속인 등기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이야. 그러면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잡지 않으면 이제 등기 요 5세트를 잡지 않으면 이제 3장 책을 읽어본 이제 전부 우리 형님님들 등기법 취미를 잃어버려요. 들리는 것은 뭐밖에 없어? 신청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 5세트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략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잡아서 가보죠. 등기 신청 방법은 이원화되어 있다. 전자신청과 방문신청. 그럼 제3자의 현 신청과 관련돼서 원칙 당사자 신청에는 제3자의 현 신청, 제3자의 현 신청은 대위 신청, 포괄승계인 신청, 대리인 신청. 그렇게 딱 머릿속에 암기를 해놓으라고. 그러면 이제 기본서 가면 책이 살아서 움직여요.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2종류가 있다.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 이렇게 나눠야 돼. 자,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는 원칙, 당사자 신청이 원칙, 즉 임의 신청이 원칙이나 A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등기법 1개월, 특별조치법 60일, 명신탁 3년, 당사자 또 까먹었다. 신청, 강공서, 촉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그러니까 이게 이 신청으로 잘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5세트가 딱 구비를 돼야 돼. 그래서 여기 세트가 구비되지 않으면 대혼란을 가져. 엄청나게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잡고요.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좀 외워가지고 와요. 기본서 들어가기 전에. 요렇게. 진짜 기초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기초는 자꾸 암기를 해야 돼. 그래야 빨리 이 기가 빨리 뚫려요. 그래서 선생님, 기초는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돼. 아니에요. 이해가 아니라 기초는 암기를 해야 돼. 빨리. 틀을 마련해줘야 돼. 근데 우리 형님들은 11월달, 12월달 그냥 이해한다고 고개만 끄덕끄덕하죠. 근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나중에. 그러니까 요거라도 빨리 틀을 마련해서 암기해두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하고 우리 잠시 또 쉬었다 가자고요. 자, 여기 봐봐요. 자, 외울 필요는 없고 제가 쓰는 순간 여기 게시
자, 등기 강제. 그 다음에 뭐예요? 당사자 신청의 종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와 관련돼서 제3자에 의한 신청.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 신청 방법. 그러니까 요걸 외울 때까지 쉬어서는 안 돼요, 사실. 여기에서 여러 해서 게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자, 그러면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은 원칙이요. 예적으로 등기한 직권 등기와 법원의 명령은 원칙이다, 예다. 예외. 예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럼 이 지문을 저희가 활용해 봐야 돼. 자, 법률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 등기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원칙이 뭐라는 거다?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 지문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등기 강제는 임의 신청이 원칙이나 예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풀어봐야죠. 자, 지목 변경 시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지목 변경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때는 몇 개월? 1개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딱 외워져서 문제에다 지문에다 써먹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것도 한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문제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둘이 가는 거. 무슨 신청? 공동신청.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은 공동신청이야. 그러면 예적으로 단독신청들이 있겠죠. 그러면 단독신청이 A니까 시험은 어디에서 나와? 다회적인 측면. 그래서 단독신청, 골칫덩어리야.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제3자의 의한 신청과 관련돼서 제3자 원칙, 당사자 신청, 예적으로 제3자 신청, 대의 신청, 그 다음에 포괄 승계인 신청, 대리인 신청. 그러면 등기 신청 방법은 이완화되어 있다.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차라리 내용을 깊숙하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뭐다 잡으면 지금 여기에서는 352페이지부터 그 다음에 353페이지 요거까지 나와 있지만은 이제 기본서에는 쫙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세트 빨리빨리 외워줄수록 좋아요.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찾았다. 방문 신청 그러면 이렇게 등기 신청 방법. 등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이렇게 나와야 된다. 자, 보면 포괄 승계인 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제3자에 의한 신청으로 원칙, 당사자 신청 예적으로 제3자에 의한 신청. 제3자에 의한 신청은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지문이 빠져나가겠네. 자, 등기 신청은 원칙, 임의 신청이 원칙이나 예적으로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까 대리인 신청이 뭔데? 제3자에 의한 신청이거든. 그러면 이제 등기 강제, 연기 강제 오래 나왔고요. 그러면 개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은 뭘로? 이 신청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써먹어야죠. 가압류는 어디로 가요? 자, 법원으로 가거든. 법원. 이 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때 법원은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는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신청해야 하면 등기관이 각하해.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9조 1호. 1호가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 틀을 마련하라고. 그러면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면 2호 사유로 각하해.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2호. 그래서 가압류는 신청이 아니라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 촉탁 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붙었다. 자, 벌써 이제 윤곽이 잡아놓은 사람은 그러면 이가 있다는 뜻의 등기 무슨 등기일까요? 아니죠. 여기 뭐가 붙어서 이가 붙으면 무슨 등기? 명령 등기라고 있잖아. 그러면 이가 있다는 뜻의 등기는 무슨 등기다? 명령 등기가 되는 거야. 명령 등기.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헤쳐 나가야 돼.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명령 등기일까요? 촉탁 등기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해를 하셔야 돼. 영어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봐봐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왜 하느냐? 바로 여기를 가봐요. 뭐죠? 지인법이죠. 지인법이 뭐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거든.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나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와요. 그러면 임차인을 보호해준다는 게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평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 자,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고 그래요. 근데 임차 보증금을 안 빼줘. 그러면 주소를 빼면 대항력이 상실이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이사를 못 가잖아. 그러니까 뭐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읽어봐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어.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이제 주소 빼도 돼. 기존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거든. 그럼 임차인이 이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은 그러면 이제 법원으로 가는데, 자, 법원으로 가는데, 자,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신청이냐, 이신청이냐. 만약 이신청이면 명령 등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신청이냐, 신청이냐 두 가지 측면이겠죠. 제가 돈을 못 받았어.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누굴 보호하겠어? 임차인. 그럼 법원에다 이신청일까요, 신청일까요? 신청이겠죠. 그럼 법원은 뭐요? 항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무슨 등기해야 한다? 적탁 등기. 이게 시험에 그래서 자주 출제돼. 임차권 등기 명령은 명령 등기해야 한다. 어때? X죠. 무슨 등기? 적탁 등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난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내공을 좀 쌓아야 되고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다? 임차인. 그걸 뭐라 그래? 평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원에다 이의 신청이 아니겠죠. 신청이야. 그럼 법원은 이때는 뭐예요? 강공서가 돼. 그건 무슨 등기죠? 적탁 등기가 돼.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그러니까 우리 시험장 가면 우리 형님님들이 이제 뭐예요? 정신이 없거든.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가 한다. 그냥 싹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해버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적탁 등기가 되는 거야.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풀어헤쳐 주기 위해서 이게 이제 당연히 요 문제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요 전 시간에 읽어봐요. 개시 한 세트, 등기 강제 한 세트, 그 다음에 당사자 신청의 종류 한 세트, 그 다음에 제3자에 관련돼서 한 세트, 그 다음에 등기 신청 방법 한 세트. 그러면 여기에 게시 그러면 딱딱딱딱 나와줘야 돼. 등기 강제 탁탁탁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당사자 신청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다.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 제3자 그러면 이미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제3자에 의한 신청, 대위 신청, 포괄 승계인 신청, 세리인 신청, 등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이렇게 요 5세트를 딱 해서 틈날 때마다 자꾸 숙지를 좀 해두라고. 충분히 쓸 공간 나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1, 2월달 기본서 가더라도 내용보다는 요 측면에 또 세트를 또 구비해줘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한번 해달라는 거. 자, 이 353페이지 제2절 뭐가 나오죠? 등기 신청. 요거는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